경기도 외곽산골 마을에서 낡은 요양원으로 한 여자가 실려왔습니다. 강민이 39. 교통사고 후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상태였죠. 파란 페인트가 벗겨진 2층 건물 요양원 이름은 평화요양센터. 하지만 평화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녹슨 침대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 방으로 모셔드리면 될까요? 간병인 최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면 됩니다. 민희의 남편 박진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40대 초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쓸쓸한 뒷산만 보였습니다. 서울 강남 삼성동 프라임 병원에서 이곳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 입원비가 2천만 원이었던 곳에서 월 30만 원짜리 요양원으로 온 거였죠. 진수는 민희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야.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15년 고생했어. 이제 편히 쉬어.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깨어날 일도 없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희의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서서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금 들키면 진짜 죽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팔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식물인간이었죠. 사실 민희는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사고 후 이틀 만에 의식이 돌아왔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남편과 누군가의 대화를. 어차피 못 깨어날 거야. 서류만 정리하면 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비서였던 한지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민희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저들을 법정에 세워야 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민희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강민이 39살 서울 청담동에 살았죠. 남편 박진수와 1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으니까요. 민희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수제 도자기와 공예품을 파는 소호 사업이었죠. 연매출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알차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진수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었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민희의 이마에 키스하고 퇴근하면 꼭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퇴근해. 저녁 뭐 먹을까?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민희야, 남편 진짜 좋겠다. 요즘 그런 남자 어디 없어? 맞아, 15년 넘게 변함없다며. 민희는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사고 직후였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민희는 을지로 도자기 공방에 들렀습니다. 새로운 제품 샘플을 받기 위해서였죠.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샘플 받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민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들어와.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남대로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이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왼쪽에서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핸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들을 수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와이프 언제쯤 깨어날까요?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평생 이 상태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80%입니다. 민희는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한 잡미향이었죠. 오빠 괜찮아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민희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지민. 자신의 회사 비서였습니다. 29살 이쁜 얼굴에 날씬한 몸매를 가진 여자였죠. 1년 전부터 민희 밑에서 일했습니다. 왜 지민이가 여기 있지? 민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민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포옹했습니다. 민희는 알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15년이 전부 연기였다는 걸. 지금 이 순간 낡은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민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가 아직 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요양원 1층 원장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원장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50대 후반 배 나온 남자였죠. 식물인간입니다. 평생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진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 기본 간병비가 30만 원입니다. 추가 의료행위는 별도고요. 좋습니다. 6개월치 선불로 내겠습니다. 진수는 현금 20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연락 주세요. 바로 오겠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남겨주시죠. 진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만약 심정지 같은 게 온다면 굳이 응급처치 안 하셔도 됩니다. 김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환자가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편히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진수는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수고비입니다.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층 병실에서 민희는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한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강남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진수와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죠. 지민이 복도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응, 간호사들 교대 시간이야.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민희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오빠 정말 할 거예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이대로 가면 병원비만 한 달에 2천만 원이야. 그래도 이건 지민아, 우리 약속했잖아. 같이 새로운 인생 시작하기로. 진수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희 회사 자산이 15억이야. 부동산까지 하면 20억은 될 거야. 저 여자 명의로 된 거 전부 우리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환자잖아요. 대리인 선임하면 돼. 내가 남편이니까 가능해. 변호사 알아봤어.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빨리 끝내요. 무서워요.
진수는 미니의 산소 공급 장치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딸랑. 복도에서 카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다. 진수는 황급히 손을 걷었습니다. 나중에 하자. 지금은 위험해. 둘은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니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그냥 죽을 수는 없다. 저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원이요. 네, 이곳은 중환자 전문 병원이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하시면 지방 요양병원을 추천드립니다. 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경기도 외곽에 평화요양센터라고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조용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니는 이곳 산골 요양원으로 오게 된 거였습니다. 버려진 거였죠. 이제 요양원 침대에 누운 미니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해. 일단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해. 손가락부터 시작하자. 미니는 조심스럽게 오른손 검지를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포기하면 안 돼. 바로 그때였습니다. 톡톡.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갑니다. 간병인 최수진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죠. 미니 씨, 제가 수진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진은 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열심히 돌봐드릴게요. 그 순간 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혹시... 수진은 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미니는 최대한 미동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혹시 들리세요? 들리시면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미니는 망설였습니다. 믿어도 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니는 온 힘을 다해 검지를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들리시는구나. 들리는 음모. 밤이 깊어갔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기침소리와 신음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죠. 미니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비밀을 지켜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수진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졌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미니 씨 남편분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요. 네, 갑자기 오셨다고 하시네요. 진수였습니다. 미니는 긴장했습니다. 다시 식물인간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가까워졌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민도 함께였습니다. 아내 좀 볼게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진수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호출해 주세요. 수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와 지민만 남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지민이 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식물인간인데.
진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무섭지 않아요. 혹시 들리면 어떡해요. 걱정 마, 뇌파 검사 결과 봤어. 완전히 나간 상태야. 진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 준비는 어떻게 됐어? 지민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대리인 선임 동의서랑 재산관리 위임장이요. 잘했어. 진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희의 도장이 필요하네. 지민이 또 가방을 뒤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사무실에서 가져왔어요. 민희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진수는 능숙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탁탁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민희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사 지분도 정리해야 해.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식 명의를 내 앞으로 옮길 거야. 변호사가 방법 알려줬어. 그런데 그게 합법이에요. 회사 운영이 안 되니까 보호자인 내가 대리 경영하는 거지 뭐.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통장은요? 그것도 내 명의로 바꿀 거야. 이틀이면 충분해. 진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은행 문 열리면 바로 가자. 오늘 끝낼 거야. 알겠어요. 지민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빠 이 여자 정말 안 깨어나는 거 맞죠? 진수가 민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툭 쳤습니다. 깨어날 리 없어. 내가 망가졌는걸. 민희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가자, 할 일이 많아. 둘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대학 동아리였습니다. 진수는 선배였고 민희는 신입생이었죠. 민희야, 나랑 사귈래. 진수의 고백이었습니다. 민희는 좋았습니다. 진수는 다정했고 성실했으니까요. 2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민희야, 그 남자 집안이 어려워. 내가 고생할 거야. 하지만 민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전세였습니다. 2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였죠. 민희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돈을 더 벌게. 진수가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민희는 웃었습니다. 진수는 회사를 다녔고 민희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매출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직원을 뽑았습니다.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연매출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민희는 청담동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였죠.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한 거지. 민희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진수가 달라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 진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비서를 뽑았습니다. 한지민이었습니다.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쁘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민희는 만족했습니다. 잘 부탁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수가 사무실에 자주 들렀습니다. 여보, 뭐하러 왔어? 심심해서 그냥 들렀지. 그리고 지민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석 달 전이었습니다. 민희의 휴대폰에 익명의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남편 조심하세요. 바람 피워요. 민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세요? 답장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진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없어. 왜 갑자기 그래? 진수는 태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희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민희는 침대에 누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이 거짓이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저 서류 사진을 찍어야 해. 어떻게 하지?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기침소리와 신음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죠. 민희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비밀을 지켜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수진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졌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희 씨 남편분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요. 네, 갑자기 오셨다고 하시네요. 진수였습니다. 민희는 긴장했습니다. 다시 식물인간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가까워졌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민도 함께였습니다. 아내 좀 볼게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진수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호출해 주세요. 수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와 지민만 남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지민이 민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식물인간인데. 진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무섭지 않아요. 혹시 들리면 어떡해요. 걱정 마. 뇌파 검사 결과 봤어. 완전히 나간 상태야. 진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 준비는 어떻게 됐어? 지민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대리인 선임 동의서랑 재산관리 위임장이요. 잘했어. 진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희의 도장이 필요하네. 지민이 또 가방을 뒤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사무실에서 가져왔어요. 민희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진수는 능숙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탁탁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민희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사 지분도 정리해야 해.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식 명의를 내 앞으로 옮길 거야. 변호사가 방법 알려줬어. 그런데 그게 합법이에요. 회사 운영이 안 되니까 보호자인 내가 대리 경영하는 거지 뭐.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통장은요? 그것도 내 명의로 바꿀 거야. 이틀이면 충분해. 진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은행 문 열리면 바로 가자. 오늘 끝낼 거야. 알겠어요. 지민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빠 혹시 직원들이 의심하면 어떡해요? 진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의심할 리 없어. 내가 남편이잖아. 당연히 내가 관리하는 거지. 그래도 부사장 김명수가 좀 까다로워요. 명수 그 자식 해고할 거야. 지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요. 회사 정리할 건데 필요 없어. 어차피 팔 거니까. 회사를 팔아요. 당연하지. 15억은 받을 거야. 부동산까지 하면 30억이야.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아요. 그래, 전부 우리 거야.
이 여자가 평생 모은 거 전부. 진수는 미니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불쌍하긴 하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지민이 약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우리 나중에 벌 안 받을까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남의 돈 가져가면. 지민아, 이건 남의 돈이 아니야. 내 아내 돈이야. 법적으로 내 거란 말이야. 그래도 걱정 마. 변호사가 확인했어. 문제 없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빠, 이 여자 정말 안 깨어나는 거 맞죠? 진수가 미니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툭 쳤습니다. 깨어날 리 없어. 내가 망가졌는걸. 미니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가자, 할 일이 많아. 잠깐만요. 지민이 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뭐하게?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요. 지민은 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살기 싫어요. 오빠를 사랑하는 것도 진짜예요. 미니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민이 손을 놓았습니다. 가요. 둘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대학 동아리였습니다. 진수는 선배였고 미니는 신입생이었죠. 미니야, 나랑 사귈래? 진수의 고백이었습니다. 미니는 좋았습니다. 진수는 다정했고 성실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2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미니야, 그 남자 집안이 어려워. 내가 고생할 거야. 하지만 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할 거야. 엄마 말 들어. 아니에요. 저는 진수 오빠를 믿어요. 결국 부모님은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니는 슬펐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전세였습니다. 2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였죠. 미니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돈을 더 벌게. 진수가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미니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었습니다. 행복했으니까요. 진수는 회사를 다녔고 미니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상품을 포장했습니다. 밤 12시까지 고객 문의에 답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진수는 응원했습니다. 여보, 힘내, 잘 될 거야. 고마웠습니다. 3년이 지나자 매출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직원을 뽑았습니다.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연매출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미니는 청담동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였죠.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한 거지. 미니는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연락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엄마는 울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미안했어. 괜찮아요. 이제 행복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 착각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진수가 달라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 진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니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비서를 뽑았습니다. 한지민이었습니다.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쁘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민희는 만족했습니다. 잘 부탁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수가 사무실에 자주 들렀습니다. 여보, 뭐하러 왔어? 심심해서 그냥 들렀지. 그리고 지민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둘이 함께 점심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같이 먹었어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희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맛있었어요. 괜찮아. 남편이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민희는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이었습니다. 민희의 휴대폰에 익명의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남편 조심하세요. 바람 피워요. 민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세요? 답장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진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없어. 왜 갑자기 그래? 진수는 태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희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수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2주일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호텔에서 봤어요. 조심하세요. 민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호텔이에요? 답장을 보냈지만 또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진수가 이상한 눈빛으로 민희를 봤습니다. 왜 자꾸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민희는 말을 삼켰습니다. 혹시 의심하는 거야? 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민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는 화난 얼굴로 방을 나갔습니다. 민희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민희는 침대에 누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이 거짓이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저 서류 사진을 찍어야 해. 어떻게 하지?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희 씨 아직 안 주무셨죠?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민희는 검지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깨어 계셨구나. 수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민희는 또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복도에서 도청하고 있었거든요. 민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셨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왜 날 도와주는 거죠? 민희는 묻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언니도 당신처럼 당했어요. 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언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언니를 죽이려고 했죠. 민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언니는 암 환자였어요. 말기암이었죠. 남편은 언니가 죽기만 기다렸어요. 보험금이 3억이었거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끝까지 버텼어요.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기를 숨겨두고 남편의 대화를 전부 녹음했죠. 그래서요. 결국 언니는 이혼했어요. 재산도 다 받았고 남편은 살인 미수로 고소당했어요. 민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똑같이 하면 돼요. 수진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베개 밑에 숨겨둘게요. 저 사람들이 올 때마다 녹음하는 거예요.
민희는 감사의 표시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저 서류 사진을 찍어야 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수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봉투 안에는 진수가 버린 서류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찰칵. 플래시 없이 조용히 찍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증거가 있어요. 민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민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키면 정말 죽는다는 걸. 수진이 물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있어요. 민희는 손가락만 조금 움직였습니다. 재활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매일 밤 도와드릴게요. 아무도 모르게요. 정말 고마워요. 민희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민희는 묻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미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대신 해줄래? 누군가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요양원 간병인이요. 혹시나 언니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봐요. 민희는 감동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주무세요. 내일부터 훈련 시작할 거예요. 수지는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민희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해. 수진이라는 동료가 생겼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원장 김태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환자 상태 어떤가요? 건강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의식은 없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수는 민희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수 씨죠? 네, 원장님. 환자분 상태 보고 드립니다. 어떤가요? 안정적입니다. 당분간은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말씀하신 그 건은? 김태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요양원 운영이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양심이 찔렸습니다. 수지는 복도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원장까지 매수당했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민희의 병실로 갔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수지는 민희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민희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수진이 격려했습니다. 30분간 재활을 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힘들지만 참았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희는 이제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팔도 조금씩 들 수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 속도면 한 달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조용한 동맹. 수진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희 씨 아직 안 주무셨죠?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민희는 검지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깨어 계셨구나. 수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민희는 또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복도에서 도청하고 있었거든요. 민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셨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왜 날 도와주는 거죠? 민희는 묻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언니도 당신처럼 당했어요. 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언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언니를 죽이려고 했죠. 민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언니는 암 환자였어요. 말기암이었죠. 남편은 언니가 죽기만 기다렸어요. 보험금이 3억이었거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끝까지 버텼어요.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기를 숨겨두고 남편의 대화를 전부 녹음했죠. 그래서요. 결국 언니는 이혼했어요. 재산도 다 받았고 남편은 살인 미수로 고소당했어요. 민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똑같이 하면 돼요.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베개 밑에 숨겨둘게요. 저 사람들이 올 때마다 녹음하는 거예요. 민희는 감사의 표시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저 서류 사진을 찍어야 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수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봉투 안에는 진수가 버린 서류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찰칵. 플래시 없이 조용히 찍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증거가 있어요. 민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민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키면 정말 죽는다는 걸. 수진이 물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있어요. 민희는 손가락만 조금 움직였습니다. 재활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매일 밤 도와드릴게요. 아무도 모르게요. 정말 고마워요. 민희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민희는 묻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언니 이름은 최미영이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았죠.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국어를 가르쳤죠.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민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35살에 결혼했어요. 늦은 결혼이었죠. 남편 이름은 정태호였어요. 회사원이었어요. 수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처음 2년은 행복했어요. 언니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매일 전화해서 자랑했어요. 그런데요. 3년째 되던 해에 언니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위암 3기였죠. 민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니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몸무게가 10kg 줄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민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집에 깜짝 방문했대요. 남편한테 깜짝 선물을 주려고요. 수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집에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었죠. 언니 침대에서요. 민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언니는 충격받았어요. 그날 밤 토하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죠. 수진이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이 찾아왔대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언니는 용서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어떻게 해요? 언니 보험금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3억이었거든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병원비를 안 냈어요. 약을 안 사다 줬어요. 언니가 빨리 죽기만 기다렸어요. 민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는 알았어요. 모든 걸 알았죠. 그래서 녹음기를 숨겨뒀어요. 그리고요. 6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를 전부 녹음했어요. 수진이 민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언니는 이혼 소송을 냈어요. 재산 분할도 청구했어요. 살인 미수로도 고소했어요. 결과는요. 언니가 이겼어요. 재산 전부 받았고 남편은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민희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수진이 목이 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수진아 후회 없어. 끝까지 싸워서 이겼잖아. 수진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민희는 기다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대신 해줄래. 누군가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요양원 간병인이요. 혹시나 언니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봐요. 민희는 감동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희가 속삭였습니다. 천만에요. 이게 제 사명이에요. 수진이 민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수진은 민희의 오른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민희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요. 수진이 격려했습니다. 민희의 팔이 5cm 올라갔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왼팔도 해볼까요? 같은 방법으로 왼팔도 훈련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민희는 땀범벅이 됐습니다. 힘드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진이 땀을 닦아줬습니다. 내일은 다리 운동도 시작할 거예요.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연습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목소리요. 말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민희는 입을 벌렸습니다. 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희망이었습니다. 좋아요. 계속 연습하세요. 조금씩 크게요. 민희는 매일 밤 연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자, 이제 주무세요. 내일 또 올게요. 수지는 불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참 민희 씨. 네. 혹시 가족은 안 계세요? 민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친척도요. 없어요. 외동딸이에요. 그럼 정말 혼자시네요.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더 믿었나 봐요. 세상에 남편밖에 없었으니까요.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제가 있어요. 혼자 아니에요. 민희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은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민희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해. 수진이라는 동료가 생겼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원장 김태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환자 상태 어떤가요? 건강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의식은 없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수는 민희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수 씨죠? 네, 원장님. 환자분 상태 보고 드립니다. 어떤가요? 안정적입니다.
당분간은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말씀하신 그 건은? 김태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요양원 운영이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양심이 찔렸습니다. 수지는 복도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원장까지 매수당했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미니의 병실로 갔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수지는 미니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미니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수진이 격려했습니다. 30분간 재활을 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힘들지만 참았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니는 이제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팔도 조금씩 들 수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 속도면 한 달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진이 심각한 얼굴로 왔습니다. 미니 씨 큰일 났어요. 왜요? 원장이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니는 긴장했습니다. 낮에 원장이 물어봤어요. 환자 상태가 이상하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의심하는 것 같아요. 미니는 불안했습니다. 더 조심해야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다음 단계요. 변호사를 만나야 해요.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해요. 미니는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언니 사건 맡았던 분이에요. 믿을 만한가요? 네,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내일 밤에 모시고 올게요. 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수진이 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누군가와 함께 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미니 씨 법무법인 정의 김도연 변호사님이세요. 김도연이 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한테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위임장부터 작성하시죠. 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정말요? 내 사기죄, 횡령죄, 살인미수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미니는 안도했습니다. 언제 고소하면 되나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왜요? 남편분이 도주하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하셨죠? 네. 그 전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도연이 돌아갔습니다. 미니는 수진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버티면 돼. 그날부터 미니는 더 열심히 재활했습니다. 밤마다 팔과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드디어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수진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미니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수진이 부축했습니다. 미니는 몇 걸음 걸었습니다.
할 수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증거의 조각들. 2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지민과 함께였습니다. 다 됐어. 진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 지분 이전 완료 통장도 내 명의로 바꿨어. 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거네요. 그래, 15억이 우리 거야. 진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동산도 정리해야 해. 청담동 아파트요. 응, 그것도 팔 거야. 15억은 받을 거야. 그럼 우리 30억이 생기는 거네요. 지민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맞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어떡해요? 진수가 민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두면 돼. 어차피 못 깨어나. 하지만 병원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진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원장한테 부탁했어. 적당한 때 되면 알아서 하겠지.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 떠나요? 다음 주 목요일 비행기 표 예약했어. 어디로요? 방콕. 거기서 6개월 살다가 유럽 갈 거야. 와, 좋겠다. 지민이 진수의 팔을 꼈습니다. 민희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베개 및 녹음기가 전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또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혼 신청서야. 지민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배우자 식물인간 상태로 인한 이혼 청구. 가능해요. 물론이지. 변호사가 확인해줬어. 2개월만 지나면 이혼 판결 나와.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네요. 지민의 얼굴이 상기됐습니다. 당연하지. 내년 봄에 하와이에서 결혼식 올리자. 지민이 진수에게 키스했습니다. 민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눈물을 참는 거였습니다. 1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모든 게 돈 때문이었구나. 진수와 지민이 나갔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수진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결정적 증거예요. 민희는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이제 할 수 있어요. 몸은 어때요? 민희는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비거. 근육이 뻣뻣했지만 움직였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민희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주일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머, 목소리가 나오네요. 연습했어요. 매일 밤. 뭘 도와드릴까요? 변호사를 찾아야 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언니 사건 맡았던 분이에요. 믿을 만한가요? 네,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께 연락해 주세요. 하지만 절대 비밀로 해야 해요. 알겠어요.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누군가와 함께 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민희 씨, 법무법인 정의 김도연 변호사님이세요. 김도연이 민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한테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민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위임장부터 작성하시죠.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사기죄, 횡령죄, 살인 미수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민희는 안도했습니다. 언제 고소하면 되나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왜요? 남편분이 도주하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하셨죠? 네. 그 전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도연이 돌아갔습니다. 민희는 수진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버티면 돼. 그날부터 민희는 더 열심히 재활했습니다. 밤마다 팔과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드디어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수진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민희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수진이 부축했습니다. 민희는 몇 걸음 걸었습니다. 할 수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증거의 조각들. 2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지민과 함께였습니다. 다 됐어. 진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 지분 이전 완료 통장도 내 명의로 바꿨어. 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거네요. 그래, 15억이 우리 거야. 진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동산도 정리해야 해. 청담동 아파트요. 응, 그것도 팔 거야. 15억은 받을 거야. 그럼 우리 30억이 생기는 거네요. 지민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맞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어떡해요? 진수가 민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두면 돼. 어차피 못 깨어나. 하지만 병원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진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원장한테 부탁했어. 적당한 때 되면 알아서 하겠지.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오빠 회사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뭘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남편인데 당연히 내가 관리하는 거지. 그래도 부장 김명수가 계속 전화하던데요. 명수 그 자식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곧 정리할 거야. 해고하시게요. 당연하지. 회사 팔 건데 필요 없어. 지민이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오빠 회사 사려는 사람 있어요. 벌써 셋이나 연락 왔어. 가장 높은 가격 부르는데 팔 거야.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최소 15억은 받을 거야. 위치도 좋고 거래처도 많으니까.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오빠. 진수는 우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원래 사업 감각 있잖아. 저 여자가 번 거 내가 키운 거야. 민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회사는 자신이 피땀 흘려 키운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회사 일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민희는 기억했습니다. 5년 전쯤이었습니다. 회사가 위기였습니다.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대금 5억 원을 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민희는 울먹였습니다.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진수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문 닫지. 뭐 원래 장사가 그런 거야. 민희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야, 포기해. 진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희는 혼자 해결했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6개월 만에 회사를 살렸습니다. 진수는 그때 뭐라고 했죠? 잘했네. 역시 내 와이프야. 자기 일처럼 자랑했습니다. 민희는 씁쓸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진수는 한 번도 진심으로 도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결과를 가로챘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떠나요?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비행기 표 예약했어. 어디로요? 방콕. 거기서 6개월 살다가 유럽 갈 거야. 와, 좋겠다. 지민이 진수의 팔을 꼈습니다. 민희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베개 및 녹음기가 전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또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혼 신청서야. 지민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배우자 식물인간 상태로 인한 이혼 청구. 가능해요. 물론이지 변호사가 확인해줬어. 3개월만 지나면 이혼 판결 나와.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네요. 지민의 얼굴이 상기됐습니다. 당연하지. 내년 봄에 하와이에서 결혼식 올리자. 지민이 진수에게 키스했습니다. 민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눈물을 참는 거였습니다. 1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모든 게 돈 때문이었구나. 진수와 지민이 나갔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수진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결정적 증거예요. 민희는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이제 할 수 있어요. 몸은 어때요? 민희는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 근육이 뻣뻣했지만 움직였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민희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주일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머, 목소리가 나오네요. 연습했어요. 매일 밤. 뭘 도와드릴까요? 변호사를 찾아야 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언니 사건 맡았던 분이에요. 믿을 만한가요? 네,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께 연락해 주세요. 하지만 절대 비밀로 해야 해요. 알겠어요.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누군가와 함께 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민희 씨 법무법인 정의 김도연 변호사님이세요. 김도연이 민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한테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민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위임장부터 작성하시죠.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야. 진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차피 못 깨어날 거야. 서류만 정리하면 돼. 지민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5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정말요? 내 사기죄, 횡령죄, 살인미수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도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재산 횡령 부분은 명백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했으니까요. 살인미수도 인정되나요? 민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생명유지장치를 건드리려 했고 병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방치를 요청했습니다. 도연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청구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내 사기에 의한 청구니까요. 오히려 민희 씨가 유리합니다. 민희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의사소견서입니다. 민희 씨가 실제로 의식이 있었다는 의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아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내일 모시고 올게요. 도연은 메모를 했습니다. 또 하나 회사 직원들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직원들이요. 내 남편이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럼 부장 김명수한테 연락해 보세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명수 씨는 5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연락처 주시겠어요. 민희는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도연이 메모했습니다. 언제 고소하면 되나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왜요?
남편분이 도주하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하셨죠. 네. 그 전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도연이 돌아갔습니다. 미니는 수진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버티면 돼. 그날부터 미니는 더 열심히 재활했습니다. 밤마다 팔과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이 의사와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준호는 미니를 진찰했습니다. 신경 반사를 확인했습니다. 근육 반응을 테스트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뇌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말요? 네, 이건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준호는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소견서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는 안도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드디어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수진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미니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수진이 부축했습니다. 미니는 몇 걸음 걸었습니다. 할 수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위태로운 순간.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진수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완벽한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작별 인사하러 왔어. 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고생 많았어. 나쁜 남편이었지. 진수가 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할 수 없었어.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미니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게. 진수는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링.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원장님. 김태수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이상합니다. 뭐가요? 맥박이 불규칙해요. 혹시 오실 수 있나요? 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수진이 재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수진은 복도에서 원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확인해 볼게요. 기계 오류일 수도 있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병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만졌습니다. 역시 기계 문제네요. 고장이에요. 진수가 안도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네, 걱정 마세요. 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수진과 미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고마워요. 미니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진수가 나갔습니다. 미니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이틀만 더 버티면 돼요. 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태수가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니는 복도에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밤중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물론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진수 씨 다시 연락드립니다.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계속 이상합니다. 또요. 네, 낮에는 정상인데 밤만 되면 맥박이 달라져요. 진수가 의심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간호사가 확인했는데 이상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찝찝합니다. 미니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의심받고 있어. 빨리 병실로 돌아가야 해.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딱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황급히 병실로 뛰었습니다.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환자 확인차 왔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수는 민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전등으로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었습니다. 민희는 숨을 최대한 고르게 쉬었습니다. 평소보다 빠르네요. 김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운동했나요? 아니요, 계속 누워 계셨어요. 이상하네. 김태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 씨 혹시 환자한테 약이라도 주셨어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김태수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찾는 것 같았습니다. 민희는 긴장했습니다. 녹음기. 베개 밑에 숨겨둔 녹음기가 떠올랐습니다. 들키면 안 돼. 김태수가 침대에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베개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간호사였습니다. 2층 사무실 환자분이 깨셨어요. 김태수가 돌아섰습니다. 지금 갑니다. 그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민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원장이 의심하고 있어. 빨리 끝내야 해. 다음 날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희 씨 내일 새벽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민희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준비하세요. 내일이면 자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민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였습니다. 진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지민과 함께였습니다. 오빠 왜 갑자기 여기 온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서. 뭐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진수는 민희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여보 들려. 민희는 놀랐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못 듣는 거야. 진수가 민희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일어나봐. 민희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손가락으로 민희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민희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안도했습니다. 괜찮아, 정말 식물인간이야. 지민이 웃었습니다. 오빠 의심병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확인해야지. 진수는 가방에서 비행기 표를 꺼냈습니다. 내일 새벽 6시 비행기야. 지민이 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떠나는구나. 응, 새로운 인생이야. 둘은 키스했습니다. 민희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조금만 더 참자. 진수와 지민이 나갔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들었어요. 내일 새벽에 떠나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연락해야 해요. 수진은 황급히 전화했습니다. 도연 변호사님 비행기 시간이 내일 새벽 6시래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벽 5시에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민희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곧 시작돼요. 민희가 속삭였습니다. 떨려요. 수진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요양원 앞에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경찰차 3대였습니다. 형사들이 내렸습니다. 김도연도 함께였습니다. 강민희 씨 계신 방이 어디죠? 선임 형사가 물었습니다.
2층 1호실입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형사들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민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민희 씨 맞으십니까? 선임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희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들이 놀랐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들었는데요. 연기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요. 민희는 녹음기와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형사가 확인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진수와 지민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드디어 떠나는구나. 지민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이제 자유야. 진수도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링.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진수 씨입니까? 네, 누구세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입니다.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사기 횡령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들켰어. 뭐가요? 민희가 살아있어. 지민의 얼굴빛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식물인간이잖아요. 모르겠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대. 어떡해요? 진수는 택시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진수와 지민이 내렸습니다. 도망가야 해. 어디로요? 일단 숨자. 둘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빠행빠행.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대의 경찰차가 앞을 막았습니다. 형사들이 내렸습니다. 박진수, 한지민 체포합니다. 진수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막아섰습니다. 꼼짝 마십시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하십시오. 둘은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원이었습니다. 민희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진이 함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수진이 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민희도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요양원이 멀어졌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민희는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기적입니다. 뇌 손상이 거의 회복됐어요. 정말요? 네, 다만 재활 치료는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희는 안도했습니다. 살아남았어. 정말로 살아남았어. 법정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 진수와 지민이 섰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진수는 배우자가 식물인간 상태일 때 재산을 횡령했으며 살인을 기도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한지민은 공범으로 횡령에 가담했습니다. 지민은 울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합니다. 김도연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야. 진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어차피 못 깨어날 거야. 서류만 정리하면 돼. 지민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침묵했습니다. 배심원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지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희는 방청석에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진수 징역 10년. 진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한지민 징역 5년. 지민이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강민희에게 손해배상 30억 원을 지급할 것. 판사가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민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도연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 일이었습니다. 수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수진이 민희를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희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대표님 환영합니다. 민희는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회사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직원들이 지켜줬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책상이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이 수백 통 와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거래처들의 응원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민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기획했습니다. 거래처를 만났습니다. 조금씩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희의 회사는 연매출 20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청담동 한복판이었습니다. 민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시간 있어요. 민희가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만나요, 드릴 게 있어요. 둘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감사의 표시예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받으세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민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민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취업 계약서였습니다. 우리 회사 부사장으로 와주세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요. 당신이 필요해요. 함께 회사를 키워가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둘은 포옹했습니다. 새로운 동료가 됐습니다. 아니, 가족이 됐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희의 회사는 연매출 50억 원이 됐습니다. 직원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에 매장도 열었습니다. 민희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민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제목은 살아남은 여자였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희는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강연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았듯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희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민희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멀리 한강이 흘렀습니다. 민희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2주일, 배신과 분노, 그리고 희망,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민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살리고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은 온다. 민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민희의 마음은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희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온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수진 씨 같은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기록은 사람을 살리고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은 온다는 것을요. 민희 씨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어려움을 이겨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도 함께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